한전에서 바라카 원전 드디어 4호 상업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제 운영허가 취득한 이후에 12월에 원료정전했고요. 이제 8개월 시운전 끝에 본격 상업운전 이제 제대로 전기 뽑아낼 것 같습니다. 15년 전 2009년에 사업 수주해가지고 주계약자 한전 중심으로 해서 팀 코리아 구성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1, 2, 3호기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하고 있고 현재 4호기까지 진행되게 되면 연 40테라와트씩 아랍에미리트의 전력 수요 최대 25%가 우리나라 원전 하나만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집을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아랍에미리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전략적인 협력 국가로 최근에 격상을 하기도 했을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을 살리고 돈도 벌어다 주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수주 따낸 체코 수주에도 아마 큰 영향을 줬을 거라 그래서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어준 큰 기념비적인 업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전에 대한 계속 미래 투자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죠. 사무총장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이다. 모든 기술과 에너지원 동원을 해야 하지만 결국 뭐다? 원전을 또 강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AI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바로 원전을 집중적으로 말을 했고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까지 2038년 약 14년 뒤까지는 요거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빠르게 이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원은 바로 원전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원전의 체코는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예방한 토마시 체크 안보보좌관이 포야르 안보보좌관이 방문해서 체코 남국과 두코바니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슈가 됐냐고 하면은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한수원 컨소시엄에다가 항의를 하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 총리가 특사 자국으로 방문을 해서 최종 계약에 대한 의지를 또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 일찌감치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다가 왈가왈부할 수 없을 거고요. 이번에 1000메가와트 규모 원전 2개를 짓는 아까 전에 그 바라카 원전이 40테라와트시잖아요. 4개 호기가 한 개 생산하는. 근데 지금 이제 1000메가와트 규모인데 이걸 와트 시로 또 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큰 규모인 것은 다름이 없고 규모 얼마다 24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빌 게이츠 테라파워 우리나라 SK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죠. SMR도 차세대 기업으로 4세대 이제 원전으로서 부각을 받는 기업입니다. 빌 게이츠의 뷰가 정말 놀라운 게요. 2008년에 원전이 아니고서는 가까운 미래에 저렴한 비용으로 비탄소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2008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본인도 돈을 넣고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의 1조 원에 대한 선도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SK 그룹이 3천억이나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정말 SK도 이게 벌써 2년 전인데 굉장히 뷰가 빠르고 사실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지금 D램 분야에서 정말 많이 밀렸었지만 HBM으로 또 엔비디아 가져오고 그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SK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최태원 회장도 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수원이 이에 테라파워의 후속 투자자로 또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4세대 SMR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게 되는 거고 이제 SK그룹의 SPC의 지분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제 그 SK그룹이 어떻게 보면 지분을 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SPC라는 건 특수목적 법인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한 법인들이 대부분 많은데 결국 이 법인이 테라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면 간접적으로 테라파워를 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SPC의 16%의 지분을 보유해서 한수원 역시나 SMR 분유 그리고 4세대 SMR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노력들 하고 있고 연내 투자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부각받을 재료로 여러분들 또 추가 수익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소개해볼 수 있는 종목 봐야겠죠. 빌 게이츠 2008년 테라파워 설립해서 테라파워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부각을 받는 종목이 바로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아무래도 이미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직접적인 사업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도요,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그런 플랜트 발전소에 대한 내용들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형 SMR 특히나 테라파워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올 종목은 바로 금양 그린파워가 또 대장격으로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되고요. 또 시장에서 잘 모르는 CN투스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이제 홀텍사랑 해서 이제 원자력 관련된 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수주 규모 4조 원 등등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랑 또 같이 일을 한다? 바로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SMR 관련돼서 가장 넘버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N투스가 바로 SMR 대표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한 바가 CN투스 인베스트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차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양 크린파워 차트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좀 하락 추세가 뒤집어지고 있지만 이제 최저가이기 때문에 슬슬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더 비싼 자리에서도 세력들이 잘 들어왔었던 걸 감안한다면 지금 자리가 일단 가격적으로는 최소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맞다라 보여지고요. 시총 1100억짜리 종목이 분기 실적이 9억에 600억, 그러니까 연간 영업 매출액이 2천억 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고,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나 보더라도 충분히 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바닥권에서 모아 가신다면 이런 SMR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큰 상승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CN투스입니다. 과거의 사명이 CN투스 성진이었고요. 특히나 유명한 게 마스크나 필터로 유명했었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 당시에 이제 KF94 마스크 등등해서 마스크 관련된 실적 잘 나오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현재는 사세가 많이 기울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재무가 워낙 좋습니다. 총 700억짜리 기업이고 유보율 넘치고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업은 이제 SMR 관련된 이슈, 또 CN투스 그 인베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가져오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대량 거래량도 매집되는 게 확인이 되죠. 천천히 주봉 월봉 최저가 부근에서 모아 간다면 단순 체력만으로도 저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자본만 보더라도 현재 시총이 700억인데 자산에서 부채 뺀 그 금액이 1600억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밸류적인 메리트가 높은 상태에서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이슈만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석 전에 반드시 매집하셨으면 좋겠을 숨은 원전 황금주 또 준비해 놨습니다. 시총 200억대 종목이라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드리긴 좀 어렵고요. 매출 800억에 영업이익 30억 작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미 2024년 1, 2분기만 영업이익이 30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 돈을 이미 올해 다 벌어놨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시총 200억 소화하기도 남고요. 시총 대비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중장기 연봉 그 월봉으로 보더라도 초바닥권에 있기 때문이고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기차 안전 냉각 방열 이쪽은 화재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도 많이 부각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다소 소강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가 다시 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내용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 공장 가동률 100% 현재 폭발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 시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원래 주력 사업들이 현재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이 원전 관련주인 이유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회사 지분 투자를 통해서 국가연구시설에 대한 국가연구시설도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고 사실 이 기업은 2차 전지 기업이에요. 자회사가. 근데 2025년 상장 예정 목표로 되어 있고 2차 전지 기업이 원전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자회사를 통해서 늘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여러분들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시총 200억대 아신다면 아무래도 300억, 400억 가기 전에 본다면 더더욱이나 좋겠죠. 지금 주가 보시다시피 원체 바닥권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800원에서 2000원만 간다 하더라도 못해도 2배 800원에서 84, 32니까 3200원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뭐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산을 크게 늘려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냥 구조적으로 파동을 이렇게 먹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기업은 이제 숨은 종목이에요. 정말 시총 200억대 종목을 쉽게 오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있는 번호로 추석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2차 전지 황제주라고도 적어도 좋고 전기차 황제주라 적어도 좋고 원전 황제주라고 적어도 좋을 만큼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봤고요. 추석 선물입니다. 추석 전에 매집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번호로 추석이라고만 2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